그러면 지금은 큰 기후다라는 말씀이시면 지금 쉬어가는 이 증시, 지금이 진입 타점인가요? 네. 그래서 1월 초에 1월 11일이었나요? 그 3,266을 찍고 그죠? 네. 그 10월 말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하는 부분은 3억으로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에 많은 슈퍼개미들이 주식을 줄여놨다가 뭐야 10억으로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네. 그 불확실성 두 개가 딱 없어지면서 이제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 랠리가 있기 전에도 8월 초에 단기 고점을 기록하고 네. 9월, 10월 그리고 10월 말까지 두 달 네. 반 정도의 충분한 쉬어가는 휴식기가. 조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랠리가 시작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10월 말에 제가 여러 방송에 불려 다녔어요. 네. 왜냐하면 나스닥도 최근처럼 이렇게 3% 빠지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이제서야 그때도 2,450에서 2,280 정도까지 빠질 때마다 그때도 금리 얘기 나왔었어요. 그때도 0.7, 0.8 금리가 0.5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맞아요. 대선 괜찮습니까? 라는 방송도 많이 그런부터 하셨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시장이 3월부터 8월까지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그냥 기간 조정이었거든요. 그 기간 조정의 마지막 국면에서 소위 네. 말하는 제가 우리 토마토 방송에서 네. 20년 전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선물 옵션 그런 전망을 얘기하면서 예. 마지막에 올라오기 전에 최근처럼 이렇게 쐐기형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항상 거짓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는 걸 이거의 전문 용어로는 윕소라고 그래요. 예, 톱니 톱에 요 네. 톱니 같은 모양을 이제 우리가 윕소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확 빠지는 듯한 깨구리가 움츠리는 듯한 이 조정을 저희 선물 트레이더들은 그 윕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항상 그런 걸 주고 빵 올라가요. 대시세는 마지막 겁을 윕소 주고. 이후에.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투기적으로 들어온 자금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쫀칭을 턴다 그러죠. 예,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이 쫀칭을 틀기 위해서는 겁을 줘야 되잖아요. 겁을 줘야 되고 네. 우리가 강아지가 이제 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몸을 팍 떨면서 그죠? 네. 물을 털어내죠. 털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털어내는 게 똑같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런 변동성이 네. 저는 이런 내가 산 주식에 대한 컨빅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줘서 떨쳐버리게끔 네. 그런 모양새가 지금 벌써 1월 11일 이후 지금 이제 두 달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되는 실적 장세 들어가기 전에 이게 마지막 어떤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려 말씀하시면 지금 기회를 못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네. 이번 조정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 장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상향을 꾸준히 길러가는 데 있어서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안 나왔을 때 정도로 우리가 변수를 체크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시장의 변곡점이 조금씩 올라갔다가 또 한번 흔들리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금리 2%까지는 괜찮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리도 체크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금리는 일단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네. 그리고 네. FOMC 회의에 대해서도 다들 뭐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 FOMC 이후의 FOMC 변동성이 회의는 올해 연말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정말요? 네. 우리가 페드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그럼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죠?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그렇죠? 하죠. 네.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고용. 통화량, 고용, 완전 고용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고용과 물가를 이제 항상 타겟으로 하는데
물가 고용을 너무 늘리려고 너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가 버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려다 보면 경기가 안 살아나서 고용이 또 위축되고 네. 이걸 갖고 이제 뭐 필립스 곡선도 얘기하면서 많은 이제 딜레마에서 어느 쪽을 이제 할 거냐 가중치를 많이 줄 거냐라고 하는데 네. 미국의 중앙은행은 조금 달라요. 물가를 올려야 돼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페드는 물가를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세요. 타겟 물가 목표제가 보면 물가를 어떻게든 1% 0%로 낮춘다가 아니라 네. 2%까지 끌어올린다죠. 아. 그게 금융위기가 있고 난 이후에 네. 버냉키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풀면서 그래서, 네. 3%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돈을 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가가 그냥 안정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돈을 풀면 그리고 물가가 훅 네. 튀어오르니까요. 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그죠? 그러면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페드는 왜 자꾸만 물가를 올리려고 하죠? 왜 그런 그래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미국은 어마어마한 쌍둥이 적자로 매년 엄청난 돈을 소비하는 나라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열심히 일해서 예. 우리가 쓰는 것보다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게 많다 보니까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계속 자기네들이 만들어 파는 것보다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많아요. 그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서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나라죠.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나라인데 미국은 계속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왜? 어떻게 안 망하죠? 소비 때문인가요? 네, 소비인데 아니 돈을 무슨 네. 벌어야 우리가 그렇죠. 한번 보세요. 신용카드 뭐 10개 들고 다니면서 네. 계속 빚내서 쓰다 보면 결국은 그렇죠. 하잖아요. 그죠? 탕진해버리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카드 사태도 났었는데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네들이 팔아서 버는 것보다 지네들이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네. 계속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 네.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할 수가 있죠? 네, 네. 왜 강할 수 있냐면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돈을 찍어낼 명분이 필요하고요. 네. 예.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찍다 보니까 네. 유럽에서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던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찍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러면 달러에 적혀 있는 대로 1달러당 얼마의 금으로 바꿔달라고 해버리니까 네. 이제 닉슨 대통령이 우리 그거 안 할래라고 1971년도에 선언하게 되죠. 네, 그 이후로 어쨌든 미국은 돈을 찍을 때마다 명분이 네. 필요하고요. 예. 그 명분이 이런 여러 가지 위기 때마다 네. 이런 위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찍는다는 명분으로 돈을 찍어내거든요. 네.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서 결국은 물가 상승을 유발시켜야 되는 이유가 미국의 부채가 2경이 넘어요. 2경. 미국 정부의 부채가. 예, 그 2경이 넘는 부채를 갚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독일이 했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데 물어내는 방법으로 뭐 이제 2억 마르크를 줘야 돼요. 근데 2억 마르크를 줘야 되는데 마르크를 왕창 찍어버려 가지고 슈퍼 울트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2000%씩 물가 네. 상승은 그만큼씩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2억 마르크라는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2천억이라는 돈을 갚아야 됐었는데 네. 나중에 물가 상승에 인해서 20억 정도만 내면 되는 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엄청난 2경이 넘는 적자 그게 다 국채로 이제 발행을 해서 네. 하고 있는데 그 갚아야 될 실질 채무를 줄이는 방법은 물가를 올려버리는. 네. 그래서 미국의 페드는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중앙은행의 기능, 물가 안정이 물가를 아니라 안정이 아니라 물가를 어쨌든 끌어올리는. 계속 네. 올려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왜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는 이 미국의 페드가 야기시키는 이 물가 상승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노동의 가치로 받은 월급 소득. 받으셨잖아요. 그 소득이 물가 상승으로 계속 녹아버리니까 떨어지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투자를 한다.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짧은 질문에 너무 긴 답변이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어서 연준이 뭘 원하는지를 알면 네.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이 주식에는 걸림돌이 아니다. 라는 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연준은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곡점이 될 만한 악재 요인으로 보고 계시는 건 어떤 게 있는지도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는 제가 연말까지 네. 물가 올라가도 괜찮아. 그런데 금리도? 제일 중요한 거 고용. 아까 아.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고 네.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면 전 세계에서 이 탄탄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이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이 네. 무너지게 되고요. 네. 미국의 내수가 무너지면 달러의 기축통화주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미국 정부나 페드는 네. 고용을 무조건 5% 미만으로 낮춰야 돼요. 아. 걔네들의 타겟은 맥시멈 임플로이먼트를 달성할 때까지 네. 계속 이 자선 매입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번에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4%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완전 고용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그래서 이 완전 고용 수준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네. 페드가 혹시나 이상한 짓을 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 그 부분이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진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예상한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 이번에 1분기 예상 실적이 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이익 기준 8조 5천억 원 정도 맞나요? 네, 맞나요? 대단하시네요.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컨센이 이게 대본에도 없는 건데. 열심히 네.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삼성전자의 네. 이번 1Q 예상 컨센서스죠. 컨센서스가 정확하게 영업이익이 한 8조 5천억이 지금 컨센서스예요. 주식은 모두가 다 좋다 하는데 주가가 빠지죠. 모두가 안 좋다 할 때 또 주가가 올라가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네. 모두가 좋다든 안 좋다든 그 기대치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버려요. 됐다. 우리가 그게 이제 프라이싱 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번에 8조 5천억 정도 나온다라는 부분은 이미 프라이싱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4월 8일 정도에 아마 네. 실적을 발표하죠. 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계속 이제 조금씩 나올 건데 8조 5천억이냐 아니면 8조 2천억이냐 아니면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 7조 대도 얘기하거든요. 7조 대 나오느냐 아니면 또 항상 삼성전자는 약간 톤다운 해놨다가 잘 늘 나오기도 하고.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역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수가 3,200을 돌파하냐 안 돌파하냐는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합쳐서 30%잖아요. 네. 코스피. 네. 네, 이 30% 차지하는 이 반도체에서 이번에 어떻게 이익이 나오는지 우리의 기대치보다 더 좋게 나오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최근에 다행스러운 거는 네. 이 시총 상단에 보면 또 뭐가 있죠?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네네. 근데 네이버 카카오 요즘 너무 선전하고 있죠. 주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얘네들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네. 단단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반도체 이쪽만 수익이 잘 나오면 그러면 전고점 트라이는 아마 네.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페드 걱정하지 마시고 금리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번에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걸 잘 관찰하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물가가 아니라 미국의 고용이 뒷받침이 되느냐 이거고 시장 컨센에 부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